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의료계 쪽에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해서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려고 하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양형태 TV 대표이자 시사평론가이신 양형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양 박사님. 네. 우리 양 박사님도 지금 치과병원 원장을 하시는데 네. 의료계 쪽 사정은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마스크는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스크 공급은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인 병원을 하는데도요. 마스크가 오죽하면 협회에서 이름 다 적어가지고 부족한 거 확인하고 해서 예. 이 한 50개 정도를 갖다가 한 달 이상을 써라는데 원래 마스크란 건 말이죠. 예. 하루에도 2개, 3개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땐 5개도 써야 되는데 막 튀고 한 건 예. 5개 쓰고 한데 하물며 지금 이 방역전선에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전투 상황 유사한 그런 예. 상황인데 아니 거기에 마스크가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 마스크가 하루에 1인 적어도 환자 대비 1명은 마스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한 사람당 의사만 한 사람당 예를 들면 10명을 환자를 본다 치면 마스크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뭐 수술하고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런 10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간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들이 한 명입니까? 의사 한 명이면 간호사들이 한 5명이 붙어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 마스크가 절대 부족 정도가 아니고 이건 완벽 부족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재고가 부족하다고 이 재고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려고 쌓아 올리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박능우가 미리미리 얘기했는데 챙겨 놓으려고 그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박능우가 이 말을 해도요. 이건 완전히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저 세상 사람인가? 달나라에서. 달나라에서 온 사람인가? 아니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면 그냥 참 이거네 하고 말아버리겠는데 보건복지부란 말이죠. 그러니 화가 나서 이 의사들이요 이제는 경질하라가 아닙니다. 파면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박능우 예. 장관도 네. 다른 장관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네, 보건복지부 네, 네. 장관이고 네.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뒤집혀진 상황인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본인도 국회에서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 마스크 문제 얘기하니까 제가 더 병원은 의원님보다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잘 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장관한테 이거 엄청나게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 보고를 했나요? 아니야. 만약에 허위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장관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래. 장관은 신문 정도는 볼 거 아니냐고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신문 정도 언론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언론이 제일 투영을 잘하니까 예. 그 가운데 중간에서 다 이쪽도 보고 저쪽도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언론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만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단언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예, 이게 수습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다면 이 마스크가 제1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이 마스크란 건 어떤 상징이냐면 나의 생명을 죽인다는 상징입니다. 이게. 왜? 마스크를 안 쓰면 난 죽어.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쓰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마스크에 대해서 쌓아두고 싶어서 재고를 만들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가 아니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의사가 그 소리 딱 듣자마자 저 누구는 파면시켜버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냐고 그게. 장관 정도 되면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분별력이 있어가고 어떤 정치적 공감 능력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나마 코로나19 사태를 어느 정도 진정시킨 것은 의료인들의 희생과 봉사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은 큰 병원에서
하루에 한 6천 개 정도가 필요한데 한 3, 4천 개뿐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병원들은 또 재고를 쌓아 놔야 한다면서요. 원래 놔야죠. 예. 아이, 그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예를 들면 될까요? 재료하고 예. 이런 것이 완비가 안 되면 뭐 한두 달치는 쌓아놔야 한다고. 왜냐하면 그게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건 뭐 재고도 지금 다 바닥이 나고 예, 그 전부 바닥이 나고. 바닥이 다 나버리고 그러니까 공급도 이거는 공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거죠. 재활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재활용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이 그냥 일반 마스크, 보건 마스크 아니고 그걸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방호복을 갖다가 비닐 가지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닐 예, 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G20, G12 예?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서 퍼주고 퍼주는 거는 퍼주면서 마스크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말이죠. 이 박능호 있잖아요. 또 왜 박능호한테 분노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를 갖다가 자기는 유입을 시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아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이 이거 문을 열어놓으라고 했어도 중국에, 예. 제 목을 걸어놓고, 이거 국민 생명 때문에 안 됩니다. 제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나중에 진짜 대통령은 못 돼도 도지사까지는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텐데 이 양반은 한술 더 떠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지금 뭐 그때 춘절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관광을 갖다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정말 10만 가까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한국 사람이 거기 중에 한국 사람이 옮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감염원이 한국인이라고. 감염원이. 중국 가서 관광하고 온 한국인이 감염원이라고 했죠. 저 양반 문 닫으라니까. 저 양반 있죠. 정말 나중에 혼나요. 이 얘기가 보통 국민의 공분을 산 사람은 나중에 혼납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까지 거짓말했잖아요. 감염학회라든가 이런 데서 의료 거기서 중국 못 들어오게 건의를 했죠. 건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 양반은 아니 그리고 장관 정도 되면 불량하면 안 되잖아요. 예. 거짓말하면 불량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솔직히 말해서 불량한 장관이야 이 사람은. 예? 그런데도 네. 지난번에 텔레비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방역의 모범이고 표준이다. 이렇게 또 자화자찬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격이죠. 코로나를 지가 이렇게 한국에 불러놓고 문을 열어놨으니까 불러놓은 거죠. 뭐 예. 들어오는 걸 알면서 아무리 사회복지학 전공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으면은 보건이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이름에. 예. 그럼 보건 내용은 조금이라도 알았을 거란 말이죠. 아니 또 밑에서들 또 얘기를 관료들이 해줬을 다 거고.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하들이. 지금 여기 들어온다 감염원이 들어온다 하면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건 이건 ABC 국민학생도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탁 열어놓고 중국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했다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코로나를 불러놨다고 더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를 불러놓은 사람이 극복하면 다른 나라 모범이 될 것이라고 한다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런 얘기죠. 그분이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으면 되냐니까 겨울에는 모기가 없습니다. 맞아요. 모기가 없어. 그러니까 얘기를 할 정도의. 근데 이런 사실상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걸 보면 왜 안 갈까요? 그렇게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뭐 여당 쪽에서도 많이 국민을 갖다가 우습게 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에게 이렇게 지금 데미지를 직접 막 주고 의료인들 일선에서 싸우는 그 의료인들에게 지금 이 사기가 떨어지고 하는 사기를 죽이고 하는 이 사람을 왜 대통령이 가만 놔두느냐 이거예요. 전에 사당 대표회동 때 경질 요구를 황교안 대표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다 끝난 뒤에 복귀를 해서 복귀할 때 그 바둑질 때 복귀한다고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바둑 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럼요. 지금 사활이 걸. 이건 전투 상황이고 죽느냐 사느냐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는 거 오죽하면 지금 미국에서
미국은 그렇게 크게 나지도 않았는데도 그 나라의 용적에 비하면 그렇죠. 이제 뭐 한 예. 2,000명뿐이요. 예. 뭐 그 별것도 아니고 뭐 한 30명 죽었다고 그러든가 뭐 이 정도인데 우리는 지금 8,000명이 넘었었고 예. 70여 명이 사망하셨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 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지금 비상 상태를 선포할 정도로 그러면서 돈을 갖다가 500억 달러를 갖다가 풀어라 딱 해가지고 그냥 모든 가니까 세계 경기가 갑자기 그 미국이 딱 트럼프가 비상사태 선포하는 순간 그냥 증권 지수가 올라가지고 아주 폭등하고 아주 활력을 금방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 딱 막고 막아버리죠. 네, 막아버리죠. 우리는 지금도 문을 탁 열어놓고 네. 있어요. 그러고요. 그 미국 하나 딱 이번에 보고 놀란 게 지금 한국만 열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영국하고 유럽엔 영국하고 이 그래도 동맹하고 또 이런 여러 부분을 많이 생각하나 봐요. 예, 그랬어요. 이 사실은 한국을 막아야 되는 게 원칙이야. 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아직도 안 막고 있다고요. 그게 하나 좀 신기하고 나는. 예? 그래도 어쨌든 동맹을 네, 좀 동맹을 배려를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중국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시진핑이가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은 한국한테 여기 감염원이 거기 가니까 귀띔으로라도 문재인한테 우리 생각하지 말고 거기 이거 하면은 안 되니까 질병이니까 그거 좀 막아라. 네. 표 안 나게 막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해고 미리 이렇게 싹 했잖아요. 우리는 뭐 미리 한 바퀴 돌렸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돌리면 이웃에 몇 중국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고 중국의 아픔이 중국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나의 아픔이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역병 팬데믹 특히 네. 누굽니까 이 WHO 사무총장이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세계에서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물러나라고. 왜? 이게 팬데믹이란 건 진작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중국이라는 건 친중파라서 중국에서 뒷받침하고 막 지원해갖고 지금 사무총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일 났겠거든. 큰일 나니까 지금 막 그냥 WHO에서도 말이 많으니까 그냥 바로 그 팬데믹 선언인데 이 팬데믹 선언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야. 세계 역병, 유행병하고 딱 선포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시스템으로 이 전체가 막 공황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세계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 정도로 급하게 긴급 상황이다 이런 걸 알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인데 좀 빨리 알렸어야 되는 거야 이걸 갖다가. 그러면 초기에 방역도 되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 중국이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자꾸 이 미군이 뭐 우한 코로나 감염원이다 뭐 대도하는 소리들을 하는데 아니 미국 사람이 뭐 감염원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코로나 바이러스 말도 안 돼. 예. 한국에 뭐 신천지 또 얘기했다가 말이죠. 또 우리 여기는 또 보니까 막 처음에 신천지로 몰아갔다가 자 이제는 어디로 몰아갑니까? 어디로 몰 겁니까? 저기 어디에요? 저기 구로 콜센터로 몰 겁니까? 뭐 한 번은 또 엉뚱하게 대구로 몰았다가 말이죠. 뭐 경북 대구가 무슨 뭐 봉쇄 지역입니까? 그게 그따위 소리나 했었고 말이죠. 제가 이런 게 보면서 정말 이 나라 이 정치를 참 잘해야 되겠구나. 이 정치를 못해가지고 이 박능우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오죽하면 언론에서 그러잖아요. 눈 감고 현장 갔다 왔냐 이거야. 현장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현장 장관이 오면은 다 준비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마스크도 뭐 충분히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현장, 실질적인 현장은 못 보고 위장한 그런 현장만 잘 만들어진 현장만 보고 오니까 뭐가 문제냐 그런가. 그러니까 의사협회 같은데 의사 뭐 총단체 연합회인가요? 거기서도 뭐 파면을 하고 의사들이 다 이를 들고 이러 더군다나 의사들이 그걸 쌓아놓고 있었다는 것은 의사들은 아주 집단 이기주의로 이렇게 몰아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건 아주 모멸이고 모독이거든.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전사들에게 사기를 올려주기는커녕 사기 원래 전투에 임하면은 이 전사들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아, 원래가. 그럼요. 사기를 먹고 사는데 이걸 갖다가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원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병사들이 원래가 화가 나서 아내가 이렇게 그렇게 되거든. 될 수 있죠. 이 양반 말이지 이거 다행히 의사들이니까 정말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지 정말 뭐 어떤 상태에서 전쟁터에서 이런 장수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바로 총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갈겨버려요 정말.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 박능우가 이 지금 이렇게 뭐 정말 이 국가에 필요한 사람인가 이게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거 정도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면 네. 없는 것이 나은 아, 장관 없는 아닙니까? 게 낫죠. 아, 전쟁 났는데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 병사들 사기나 꺾는 장군이면은 당장 바꿔야죠. 아, 당장 바꾸는 정도가 아니죠.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이건 지금 엄밀히 따지면 나중에 이 재판에도 회부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어디서 왜? 고발한 것 같은데요, 직무유기로. 아, 직무유기로 고발 충분히 할 만하죠. 이 지금 그리고 근데 시민단체 어디서 했다는 지금 걸 나간 사람들 언론에서 본 것 지금 같아요. 지금 저 뭐야 이 전선에 나가서 지금 이 역병과 이 지금 투쟁하는 이 의사들이 말이죠.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 조금 있다가 이게 딱 진정이 되면은 나중에 박능우 파면이 아니고 직무유기 또는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거짓말한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법적으로 틀림없이 이런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파면하라고 단체가 막 파면하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렇죠. 뭐 해이마라든가 예, 뭐 그냥 어디 해이마라든가 경질에나 바꿔달라 이 얘기는 하더라도 파면하라 소리는 안 했는데 지금 파면하라 소리를 얼마나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으면 아, 그러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나는 의사가 아닌가? 말하자면 의사들한테는 충분히 공급됐다는데 자기는 공급을 못 받으니까 나는 의사가 아닌가 하고 비아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중국 사람, 예.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전염을 시키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얘기 딱 나오니까 그때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막 웃으면서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중국으로 저 양반 수출시켜버리면 좋겠다. 그냥 무료로 무료로 수출시켜버리면 좋지 않을까.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 박능우라는 사람은 시대의 정말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뭐 박능우 장관 얘기는 충분히 예. 뭐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실 만큼 한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경제 비상 상황을 얘기하면서 전례 없는 대책을 만들어라. 왜 이 박능우 장관한테는 아무 말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비상사태, 미국 같은 데는 당장 비상사태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뭐 하여튼 묘한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나중에 이 끝나게 되면은 감염원이 왜 나왔는가에 대한 분석이 시작됩니다. 그건 역사에 남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청정한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 첫째 다 나옵니다. 이 출입국 관리를 했던 법무부가 문을 안 닫았기 때문에 왜 안 닫았느냐부터 시작해 올라가면 대통령이 중국의 그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다 해서 대통령이 닫지 말라고 말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따라서 그 기류가 형성이 됐다. 바로 여기서부터 나중에 나옵니다. 모든 일이 역병이 돌고 나면 역병의 원인, 경과, 결과, 재현 이런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조사하고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금 정권이 권력을 갖고 있어서 이런지 모르지만 역사에는 다 남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역사를 읽는다, 역사를 쓴다는 기분으로 공직자들은 임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총선이 끝난 뒤에 뭐 야당이 지금 통합당이 승리를 한다면은 국정조사 경우에 따라서는 뭐 특검 같은 것도 이렇게 발족이 돼가지고 이번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 문제 이런 것들도 명확히 규명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